고향 하동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물안개가 자욱했다. 들판 위를 스치는 여린 바람은 어린 손비나가 스피커 대신 입으로 멜로디를 뿜어내던 그날의 추억을 품고 있었다. 수십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건 들꽃 향기뿐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가장 극적으로 변한 건 손비나 자신이었다. 한때는 버스 좌석 끝자락에 몸을 구겨넣고 행사장마다 흙먼지를 삼키며 노래하던 청년이 지금은 자산 전략을 논하고 고향 한복판에 영구불멸의 콘서트 성지를 세우겠다고 선언했으니 말이다. 팬들은 진짜로 공연장을 짓는다고 라며 입을 모아 놀라워했고 업계는 트로트 역사상 전례 없는 투자라며 술렁였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덤덤했다. 무대와 관객이 없으면 노래도 없죠. 그 공간을 제가 책임지고 싶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 속에 그의 장기재산 전략이 전부 녹아 있었다. 첫째 전제는 흔들리지 않는 수익원이다. 그는 매해 수십 회씩 이어지는 전국 투어에서 회당 400만 원 이상을 받는다. 여기에 방송 출연료와 음원 저작권, 광고 모델료가 겹치면 연간 순수익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3억 원을 가뿐히 넘긴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그 이유를 묻지 않는다. 공연이 끝나고 조명이 꺼지고 팬들의 함성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자리에서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 손비나는 그 답을 현금 흐름 보존이라 명명했다. 무대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바로 부동산 콘텐츠 인재 육성에 재투자해 노래가 없어도 돈이 돈을 부르는 구조를 짜는 것이다. 절정의 인기를 순간이 아닌 영속으로 만드는 냉혹한 방정식이자 무명 시절 버스 안에서 배운 생존 공식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둘째 전제는 가치 저장 자산이다. 서울의 34평형 신축 아파트 한 채, 경기도 외곽의 소규모 단독주택과 텃밭,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산 해안가 분양권. 그가 증빙 서류 없이 인정한 건 오직 서울 아파트뿐이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총 부동산 가치를 12억에서 14억 원대로 추산한다. 흥미로운 건 그가 단기 차익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은 되팔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기억을 저장하려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고향 공연장 계획의 서막이기도 했다. 하동 들녘 한가운데 3,000석 규모의 복합 콘서트홀을 짓겠다는 청사진은 추억 보존과 경제 선순환을 동시에 노린 장기 전략이었다.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 팬덤 성지를 만들어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며 부동산 자산까지 키우는 한석 3조 구상인 셈이다. 셋째 전제는 돈보다 경험이다. 무명 시절 그는 쉬지 않고 여행 가방에 접이식 스탠드를 넣어 다녔다. 언제든 길거리에서도 노래할 수 있도록. 공연장 건립 역시 같은 연장선이다. 한 소년이 무대에 설 꿈을 꿨던 장소가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로 남기를 바란다. 부동산 서류와 시청 인허가 도면을 품에 넣고도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노래를 이야기한다. 연습실에선 신곡 데모가 울려 퍼지고 건축 사무소에선 벽체 흡음재 견적이 오간다. 돈의 궤적과 음악의 궤적이 하나로 수렴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그는 재산 관리가 아니라 무대 관리라며 웃는다. 넷째 전제는 극단적 절약이다. 카메라 앞에선 강렬한 보라색 정장을 입고 대기실 문이 닫히면 헝겊 가방에서 꾸깃꾸깃한 할인 쿠폰을 꺼낸다. 식사 자리에서 조직원들에게는 최고급 도시락을 내주지만 본인은 편의점 삼각김밥 2개로 끼니를 때운다. 맛과 영양은 이미 도시락에 다 들어갔잖아요. 저는 씹을 시간만 있으면 돼요. 이 절약은 공연장 건설 기금으로 고스란히 넘어간다. 그는 올해만 광고료의 40%를 하동부지 매입에 재투자했고 연말엔 음원 저작권료 전액을 공연장 기초 설계비로 집행할 계획이다. 비싸게 번 돈으로 값지게 쓰면 되죠. 다섯째 전제는 팬덤 지분이다. 손비나는 공연장이 완공되면 일정 좌석을 팬 연구석으로 지정해 평생 무료 관람권을 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팬들은 난리가 났다. 일부는 벌써 하동 부동산을 알아보며 트로트 마을 조성 꿈까지 꾸고 있다. 이는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 공연장의 연간 가동률을 담보하는 투자 유치 전략이다. 안정적 관객 확보가 결국 자산 가치를 올립니다. 계산기 두드려보면 답이 나와요. 그가 실실 웃으며 건네는 말에 회계사조차 고개를 끄덕였다. 여섯째 전제는 콘텐츠 파생 수익이다. 공연장 내부의 음향박물관, 뮤직 라이브러리, 팬카페, VR 체험존을 동시에 세팅해 복합 문화 랜드마크를 구축한다. 입장권, 음료, 굿즈, VR 티켓 매출이 합쳐지면 연간 20억 원 이상 현금 흐름이 가능하다는 추산이 나온다. 여기에 하동 트로트 페스티벌 같은 시그니처 이벤트를 열면 숙박, 교통, 식당 매출까지 들썩인다. 손비나는 고향 경제도 같이 부자되자는 말로 지역 상인들을 설득했고 이미 하동군청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다. 마지막 전제는 세대 유산이다. 그는 아직 결혼 계획이 없다지만
공연장 설계도엔 어린이 음악 놀이터가 포함돼 있다. 아이들이 악기를 만지고 목소리를 키우는 순간 내 음악의 미래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해요. 공연장을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의도보다 가수에게 무대는 씨앗이라는 철학이 녹아있다. 은행 잔고는 언젠가 소멸하지만 노래와 기억은 세대를 건넌다. 공연장은 그 전달선을 영원히 유지하는 안테나이자 그의 자산 전략에서 가장 낭만적인 종착지다. 이렇듯 손비나의 장기 재산 전략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과정이 아니다. 과거 무명의 기억을 자산화하고 팬덤 사랑을 고정 수익으로 전환하며 고향의 토양을 글로벌 무대로 확장하는 거대한 서사다. 누군가는 너무 이상적이라고 비웃을지 모른다. 그러나 어제도 없던 조명이 그의 머리 위에 갑자기 터졌고 오늘도 전국 투어표가 3분 만에 매진된다. 현실은 이미 한계를 부정하고 있다. 공연장 건립이 완료되는 그날 우리는 버스 좌석 끝자락에서 출발한 소년이 어떻게 트로트 제국의 건축주로 변모했는지 그리고 노래가 어떻게 콘크리트와 철골을 움직였는지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밤 하동 들판에 첫 조명이 켜지고 은은한 파도 소리 대신 웅장한 오케스트라 서곡이 울려 퍼질 때 손비나는 무대 중앙에서 관객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일 것이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쌓은 꿈의 집입니다. 앞으로도 노래와 사랑, 그리고 이야기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은행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관객석을 가득 채운 팬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자산 전략이란 결국 하나의 거대한 러브레터였음을 고향, 음악, 팬, 그리고 미래를 향해 영원히 유효한 러브레터. 문을 열고 들어온 첫 음표가 돌기둥을 타고 천장으로 치솟고 조명이 팬들의 눈가에 반짝임을 더하는 그 순간 재산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소멸하고 오직 노래와 추억만이 공연장 벽면을 가득 채운다. 그것이 바로 손비나가 꿈꾸는 장기 전략의 궁극적 가치다. 돈이 노래를 위해 일하고 노래가 다시 팬들을 부르고 팬들이 고향을 살찌우며 고향은 또다시 그에게 새로운 노래를 준다. 이 황홀한 순환이 계속되는 한 손비나의 이름 앞에는 항상 성공이라는 두 글자가 따라붙을 것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의 콘텐츠는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유튜브는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지만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